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2018년도 6번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자, 비용 불변의 독점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종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효과로 올바른 것은 자, 수요 곡선은 선형이며 우하향한다. 여러분 첫 번째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비용 불변 산업이라는 특성 이해되십니까? 자, 생산을 증가시켰는데 그 생산량에 따른 평균 비용이 일정하게 되는 게 비용 불변 산업입니다. 우리가 공공요금에서 비용 체증 증가 산업은 평균 비용이 생산을 증가할 때 하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평균 비용이 일정하고요. 한계 비용하고 같게 되고 이 곡선 자체는 일정하게 되니까 수평의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점이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가세를 부과했습니다. 여러분, 가격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그리고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이 기울기가 바뀌면서 변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하면 여기가 생산량이고 독점의 그림이 있으면 거기 해설에는 제가 좀 너무 과하게 자세하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수요 곡선이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게 되냐면 MR 곡선은 기울기가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변한다고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변하게 되면 여기 새로운 요거 수요 곡선 상에서 나타나는 거는요. 거의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이런 식의 형태가 돼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MR이 이런 식의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종가세를 부과할 때 이렇게 디맨드 곡선이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기울기가 변하면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보셔야 됩니다. 완만하게 되면서 하방 이동하는 걸로 하는데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푸는 게 정답이로 푸는 건데 그렇게 할 만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거 어쩌란 말이야? 그냥 종가세를 부과해도 그냥 MC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걸로 하시죠. 상방 이동하는 걸로 하시죠. 특히 독점인 경우에는 저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MC가 일정할 때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딱 절반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MR이야. 이게 디맨드 곡선. 얘가 MR. 자, 그러면 MC가 이렇게 있다니까. MC가.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를 부과해서 이렇게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조세 부과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조세 부과 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어떤 특징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조세 부과해서 MC가 증가한 크기. 저는 T라고 썼는데 델타 T라고 쓸게요. 텍스가 증가한 크기는 소비자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딱 절반만큼 소비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은 텍스 부과한 크기, 뭐 여기서는 뭐 델타로 해도 되고 뭐 일관성 있게 하려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델타 T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조세 부과한 거에 딱 절반만큼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1번, 소비자 가격은 변동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자, 2번, 종가세의 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분담한다? 맞습니다. 반띵해서 분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경우는. 자, 그리고요, 소비자 잉여는 불변이다? 아니요.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이렇게 보셔야죠. 다음 4번.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줄이지 않고 대응?
아니요. 독점이지만 생산량이 줄어들고요. 이윤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만약에 표시하면 원래 검은 색깔이었잖아. 가격이 이렇게 되니까 원래 이윤이 이렇게 되었었어요. 이게 연두 색깔로.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독점 이윤이 이렇게 주황 색깔로 바뀌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지. 독점적 이윤이 감소한다. 이래야죠. 거기 보시면은 불변이다? 아닙니다. 다음 5번. 가격 상승은 부과된 단위당 세액보다 크다? 아니요. 독점인 경우에 탄력성 일정하고 이게 완전히 가파르게 되는 경우에는 2배 이상 독점인 경우에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선형인 특수한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이렇게 딱 조세의 부과의 딱 절반만큼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가격 상승은 세액보다 딱 절반인 작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종가세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표현하는 그래프 좋긴 한데 문제 풀 때는 객관식에서는 그냥 우리가 했었던 익숙한 방법대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7번 볼까요? 피구세 형태의 공예세 부과가 초래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피구비안 텍스는 어떤 생산 과정에서 어떤 외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PMC고 자, 외부 효과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MD를 할까요? 아니면 이번에 EMC라고 할까요? 책에 따라서는 이거 SMD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 전체를 나타낼 때는 요거 두 개를 같이 고려한 SMC 이렇게 돼야 되고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적이 되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산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1번. 공예세를 부과했을 때 해당 제품의 한계 비용을 아니요. 여기서 텍스를 부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 요거를 맞춰야 되니까 요렇게 돼서 요 크기만큼을 텍스로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한계 비용을 올리게 됩니다. 올려서 사회적 최적 수준에 맞추게 되는 것이죠. 2번. 공예세 부과 후에 해당 제품의 가격은 하락? 아, 뭔 소리야. 세금을 때리니까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다음 3번. 공예세 부과는 해당 제품의 과소한 아니요. 지금 해로운 외부성이기 때문에 공예라는 것 때문에 이거는 과잉 생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과잉 생산을 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피구세 부과로 네, 어느 정도 생산을 줄이도록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S라고 할까요? 최적 생산 수준의 생산량 수준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소한 아닙니다. 다음 4번. 공예세 부과에 따라서 공예가 완전히 이거 아니죠. 어떻게 완전히 제거됩니까? 5번. 공예세의 대표적인 예로 여기 나와 있는 단소세를 들 수 있다. 뭐 그냥 무난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8번 봅시다. 세제 개편 내용으로 자동 안정화 장치가 아닌 것은 여러분 오토매틱 여기 보시면 스테빌라이저 하는 거니까 경기가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반복될 때 여기다가 뭔가 시스템에 입각해서 호황일 때는 지나치게 과열일 때는 위에서 눌러주고 침체될 때는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누진세 요걸 사용하거나 여기 보시면 사회보험과 관련된 아니면 사회보장 관련된 실업보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업보조가 실업급여 같은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밑에서 올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세제도와 관련했을 때는 우리가 자동 안정화 장치는
누진 구조, 누진세 구조가 바로 자동 안정화 장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담배 소비세를 인상했다? 이건 뭔 얘기야? 누진세랑 관련 아니라 물품세 아닙니까? 아무튼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이거 모르겠지만 사실은 틀렸고요. 조금만 보면 당연히 누진세, 소득세에다 누진적인 구조를 설계해야 되는 거죠. 2번 소득세의 최고 세율 과표 구간. 여러분 소득세에서 최고 세율이 있다? 누진적인 거잖아. 과표 구간을 더 확대했다. 맞고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했다. 이게 누진성을 더 높여줬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돈이 없는 저소득 계층한테는 오히려 세금을 낮게 거두고 보조금을 줬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4번 법인세 최고 과표 구간을 신설해서 세율을 인상했다. 이것도 누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5번 소득세 최저세율 적용 구간을 축소하였다. 그렇지. 최저세율 적용하는 구간을 더 축소했다. 이게 다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누진세를 더 강화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번은 누진세랑 관련 없고 이제 물품세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이 거리가 멀다. 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9번. 다음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내용에 대한 일부이다. 현대 조세 이론 가운데 자원배분 왜곡과 관련한, 여러분 자원배분 왜곡이라는 것은 비효율성인데 어떤 선택의 왜곡입니다. 선택에 관련해서 왜곡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자, 이 왜곡이 왜 발생한 거라고요? 모든 거에 대해서 같이 과세를 동등하게 하면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데 차별 과세를 하는 거지. 이렇게 대체 효과 때문에 왜곡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항목을 고르는 거예요. 살짝 한 2개짜리가 답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우선 기억 봅시다. 좀 이렇게 뭐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기억. 조세 징수에 많은 수의 관리들이 필요해서 그들이 봉급에 조세 수입의 대부분을 갉아먹고 아무튼 공무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관리들이 많아서 수입의 대부분을 봉급으로 월급으로 나가게 되니까 또 그들의 부수입이 국민에게 추가적인 뭐 이렇게 부패? 이거를 아담 스미스가 여기서 얘기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대 조세 이론 가운데 자원배분의 왜곡은 비효율성, 그로 인한 초과부담 이렇게 보셔야죠. 니은 조세가 국민의 근면을 방해. 이거 맞죠?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니까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더 나가서 어떤 산업 부분에 종사하는 것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이게 맞죠?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선택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는 거니까 1번 아니면 4번, 5번 다 봐야 되네. 얘만 틀리네. 많이 건지진 못했습니다. 다음에 디귿, 탈세를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불행한 사람들에게 몰수기. 여러분 탈세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비효율성 아니야. 탈세는 불법이잖아. 지금 이거는 합법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비효율성을 야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탈세 이런 거와는 거리가 먼 거죠. 이해 가십니까? 다음 리을도 마찬가지야. 디귿 날려야 돼. 그러면 리을까지는 봐야겠네. 자, 국민에게 조세 징수인이 빈번한 방문. 자꾸 방문해서 세금 내셨습니까? 짜증나게 조사하게 되는 거. 불필요한 고통과 번거로움, 억압을 주는. 아니요, 이것도 경제적 측면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 이런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대체효과 관련해서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끔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니까 재정학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탈세에 관한 모형. 여러분 탈세는 알링햄 샌드먼 모형이 기대 효용의 극대화 이렇게 해서 기대소득의 극대화에서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까지 고려를 했다라는 좀 더 디벨롭된 어떤 모형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해설에는 그걸 넣어놨는데 너무 복잡하죠. 그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전에 기대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이전에 기대 소득 극대화
사람들의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이다라는 그 원리 있잖아요. 요 내용 기억나십니까? 요게 탄로소득이야. 탄로소득. 자, 이와 관련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있는데 한계 비용은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는 거죠. 걸릴 확률에다가 뭐 걸렸을 때 벌금 이렇게. 한계 편익에 해당하는 게 한계 수입이라 해도 되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면 세율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탈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율이 올라가잖아? 그럼 탈세를 할 유인이 더 높아져. 그렇잖아. 세율이 올라가면 내가 세금 내는 거에 부담이 커지니까 탈세할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그와 관련한 단로소득이 증가하는 요 모형을 기본으로 머릿속에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탈세에 대한 벌금률을 높이면 상식이죠. 벌금률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탈세했을 때 나의 한계 비용이 증가하니까 탈세는 감소한다. 맞고요. 세무감사 확률을 높이면 내가 걸릴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럼 탈세는 감소한다. 당연한 얘기죠. 둘 다 이거 어떻게 돼? MC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임금소득에 비해서 자영업자 소득의 탈세율이 높다. 그렇지.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아예 원천 징수해서 투명 유리지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다 이렇게 눈에 뻔히 다 보이게.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몇 가지 혜택, 공제를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귀속소득을 보고하지 않아서 탈세가 되는, 아니요, 귀속소득은 임퓨티드 되는 거잖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포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농부가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사 먹는, 자기 입으로 가는 거 이런 거 다 일일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보고하지 않아서 탈세는 불법인데 이거는 측정하기가 어렵고 여기서 추정하기도 하지만 쉽지 않아서 이걸 탈세라고 보기에는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5번 세율 인상이 대체 효과는 여러분 요게 틀렸고 4번이 얘가 이제 알링햄 샌드모 모형인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이걸로 하시고요. 우리의 늘 경제학 백그라운드에 기반을 둔 재정학 같은 경우는 대체 효과가 어떤 효과야? 상식에 통하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이게 바로 상식에 입각한 효과다. 소득 효과는 삐딱선이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세율이 인상됐어. 그럼 대체 효과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우리가 봤었던 전통적인 과거 모형에 입각했을 때는 탄루소득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6번서부터 1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